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김정혜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정치 뉴스 중에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과 관련된 뉴스부터 좀 다뤄주시죠. 대국민 사과를 했고 국회 상임위원장직, 통상산업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노영민 의원과 그 주변에서는 그렇게 해도 대단히 억울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여야가 저런 문제에 관한 한 네. 난형 난제거든. 예를 들면 작년 정기국회 예산국회니까 네. 시작하자마자 작년에 예결위원장 새누리당의 이모 의원이 예. 이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장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책값만 네. 내는 게 아니지요. 예. 그 굉장히 말썽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 가지고 친박 실세인 또 그 윤모 의원이 예. 그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음. 그 사람의 경우에는 여의도 정가에 적어도 10억대의 것을 거머쥐었다라고 네, 하는 풍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하. 이런 판에 음. 노영민 의원은 막차를 탔거든. 아하. 그런데 기술적으로 예. 현장에서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여야가 공통으로 문제되는 것이지 지금 새누리당이 세게 못 나오잖아요. 네. 손가락질 못 한다고. 허점을 말하면 이쪽이 더 건수가 더 많으니까.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고 그거 왜 이러냐. 예. 이걸 그냥 보고 괘씸하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네. 이걸 우리가 그래요. 생각해야 예. 되지 않겠어요. 그 왜 이런 일이 반복되냐 하면 우선 유권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요. 예. 유권자를 무서워할 것 같으면 자기 처신상에 이런 문제를 하면 어떤 반응이 있다. 그럼 노 의원만 하더라도 작년에 벌써 그 새누리당 쪽에 크게 출판 기념회를 하게 말썽됐다 하는 거 안다면 이렇게 내가 꼼수로 하더라도 이게 왜 무서운 일이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절로 체득을 해야 되는데 예. 유권자들, 국민이 하나도 안 무서운 겁니다. 선거가 넉 달 앞에 나왔지만은 왜 안 무서운가 하면 공천이 지금 여야가 각각 우세 지역에서 공천 받으면 다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물론 일부는 격전을 치러서 되는 데가 있죠, 수도권에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보면 예. 현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은 각각 그 우세 지역에서 쉽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공천을 쉽게 받으면 되고 되니까 그 공천 받는데 공을 들이면 되는 것이지 유권자는 안 무서운 거다. 예, 예. 우리는 그게 근본적으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천만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뭐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내 재수없게 걸렸다. 뭐 이런 저 마인드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좋은데 그럼 국민이 진짜 무섭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거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헌법 46조에는 말이죠. 예. 국회의원의 의무 조항이 있는데 예. 거기 3개 항목이 있어요. 네. 1. 청렴 의무를 지켜야 된다. 청렴 의무를 지운다. 네. 둘째로는 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 등의 이 계약과 처분과 관계하여서 거기에 알선을 하거나 네.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네, 네. 뇌물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딱 예. 나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네. 이런데 두 번째 말은 뇌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처벌법이 있어요. 그건 형사처벌이 특가법도 되죠. 있고 예. 형법도 있는데 예. 문제는 청렴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권을 행사해야 되거든. 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것만 철저하면 저런 식으로 책을 팔아먹고 하는 일은 안 생기는데 예.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을 예. 하는 계기에 그 밑에다가 이 위에 세항을 위반하는 자는 뭐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라든지 뭘 좀 센 조항을 그게 두든지 말이에요. 예. 근데 아니면 이제 선거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죠. 선거. 변호사님, 그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도 그 말씀드린 건데 뭐 정당마다 윤리위원회가 있고 국회 차원의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다 자기들끼리 하게 돼 있어요. 외부 인사들이 윤리위에서 역할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처럼 이렇게 꾸리고 있어요. 그거 이를테면은
저는 뭐 이 공익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국회윤리위원회 절반 이상만 딱 포진해 있어도 국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자정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안 될까요? 이 국회의 예. 그 정화를 위한 네. 국회가 국회답게 정상화되게 하기 위한 예. 촉구를 100번을 해봐야 예. 이 체질로 갖고는 이게 안 고쳐져요. 네.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건 고 박사가 물으니까 내가 예. 그래서 예. 즉답을 하는 건데 다음 대통령 선거에 말이지 네. 이거를 철저하게 규제하겠다. 그래야 정부 입법으로 하겠다라고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가 하나 나와서 아. 그가 당선돼야 돼요. 네. 그것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 행정수반인 동시에 국가원수로서 헌법 수호 최고 책임을 맡겨놨다고. 그렇죠. 그러면 예. 대통령이 봐서 국회가 국회답지 않고 정당이 정당답지 않고 공천을 엉터리로 하고 하는 네. 이 일련의 모든 국민의 원성 대상인 것을 법률로 특별법을 만들든지 현행 정당법이나 예. 공직선거법을 고치든지 지금 말한 윤리조항 같은 걸 강화하든지 해가지고 네. 그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대통령이 이걸 입법을 해서 국회에 던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런 하나 방식으로. 방법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내년 그 국회의원 총선에서. 선거에 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뽑아야지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우세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새누리당 찍어주면 안 되고 네. 이 새정치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우세 지역에서 알겠습니다. 후보를 안 예.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이게. 예. 이게 지역 갈등 구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유권자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 또 문제.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노영민 의원은 그래도 이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 이틀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뭐 어쨌든 국회 상임위원장직 그 작은 자리는 아닌데 이걸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남 의원 있잖아요. 는 아직 뭐 입장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기남 의원 사건은 내가 이렇게 뉴스를 예. 유심히 봤거든요. 네. 같은 법조인에 또 예. 후배고 이러니까 네네.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 자식이 법학대학원 들어가서 등록금 많이 내갖고 졸업시험에 떨어졌다? 놀랄 일이지. 예. 떨어지면 변호사 시험 못 보니까 그리고 가슴 그 아픈 3년 일이고. 동안 등록금하고 이게 전부 도루묵이 되어버리니까 예. 그럼 한번 좀 알아볼 수는 있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 그걸 왜 네가 알아봤느냐. 그렇게까지 우리가 인정머리 없이 추궁할 수는 없다. 누구든지 그 경우에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내가 국회의원이고 또 법조계 선배고 하니까 법학대학원 교수들이 다 후배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건 알아보는데 문제는 내가 법무부에 얘기해서 변호사 합격률을 올려줄 테니까 내 아들을 구제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좀이 아니라 그게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그 통념상 예. 지금 출판 기념에서 책 팔아먹는 것보다는 그것이 인정상 그거까지는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뭐 법무장관도 후배보다 후배지 서로 배관이지 예, 예. 신기남 김현웅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말 세게 얘기했다면 그건 잘못이지 그거는.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아들 일을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거나 찾아가서 알아보는 것까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청자들이 날 나무랄지 모르겠으나 네. 내가 내 자식이 그랬다면 나도 근데- 그것까지는 알아보겠다. 이거. 근데 변호사님, 그냥 일반 서민들이요. 변호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무슨 로스쿨에 어떻게 알아봐요? 자기 자식이 떨어졌다 아니 한들. 그러니까 신기남 정도가 되면 예.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알아볼 수 있고 지금 그 경우에도 예. 찾아가서 알아볼 수 있지요. 가서 담당 교수 하여튼 만나가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근데- 어째가지고 예. 떨어졌느냐고. 제 질문은 왜 입장 표명이 없느냐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가서 내가 법무부 장관도 후배고 이러니까 예. 당신들 대학 그 합격률을 좀 올리도록 내가 해볼 테고 우리 아들 구제해 줄 수 없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건 실수지. 그런 네. 일이다 그럼 국민 앞에 그냥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 하고 이 부분은 앞에 이 책 팔아먹는 거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입장, 아니, 근데 제가 하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건 이제는 예. 입장 표명을 해야죠. 이제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다. 점점 예. 이렇게
SNS 시대가 돼갖고 이게 지금 맑아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옷깃을 여며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험지 출마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든데 출마해라. 예, 중진들, 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여당 야당에서 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험지 출마를 먼저 행동에 옮긴 쪽은 새정치민주연합 쪽인 것 같습니다. 김성곤 의원이 호남에서 출마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4선 의원인데. 자, 그러니까 오늘은 김무성 대표가 서울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우선 야당의 경우에는 예. 이제 조금 빨리 나왔지요. 네, 네. 쉬운 데서 계속 당선되지 말고 수도권에 도전하라 이랬는데 이제 새누리당도 상당히 물밑에서 와글와글 하다가 예. 시당위원장의 김용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네네. 김무성 대표는 수도권에 나오거나 거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곳에 가야 된다. 결단을 하라. 그 말은 전국구 비례대표 끝번호를 끝번호. 자임하라는 뜻으로 나는 해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용태 의원이 말한 것은 장관을 지냈거나 수석 비서관을 지낸 예. 박 대통령의 가까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왜 네. TK나 PK 지역 강남 3구에 그냥 공천만 받으면 똑소리 나는 다시 국회의원 임명장 받으려고 그렇게 막 덤벼드느냐 그건 염치 없는 짓 아니냐 예. 이런데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김무성 대표가 만일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한다면 그 당에는 그렇게 그 지역구를 포기하고 네. 전국구 말분을 자원한 사례가 있어요. 이거 뭐 제 얘기인데 제 얘기를 오늘 밤에 이 시청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제 자랑처럼 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손해를 본 사람이야. 말씀하세요. 그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 15대 때 예. 이회창 씨하고 제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제가 네, 수도권을 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회창 씨가 서열 나이 순서대로 전국구 1번, 예. 저는 2번으로 내정됐는데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가 네네. 김대중 총재님처럼 네. 그때 이제 14번이 그 당선권. 그 당은 이제 당선 마지노선이에요. 예. 그리고 과학적 계산이 대강 네, 나와요. 그렇습니다. 정당 득표율 추정을 해가. 네네. 그러면 이제 신한국당은 18번이 마지노선이라. 예. 그래서 제가 18번보다 더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받았습니까? 21번. 21번. 그러니까 그때 딱 예정된 떨어지셨죠? 18번까지 됐는데 예. 그때 제가 대통령께 이렇게 앉아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 왜 그러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 갑구에 지역구를 하다가 무소속으로 하다가 신한국당 들어가니까 예. 네가 편한 길로 간다 그래갖고 저희다 비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예. 이걸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럽니다. 이제 뭐 돌아가신 분하고 에피소드인데 에이 쓸데없는 신경 쓴다고 이러더라고. 김영삼 저보고. 대통령이. 예. 그래서 저는 그래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런 것도 씻고 예. 당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근데 그때 수도권에 이 대책위원장이 다니면서 나는 이 비례대표 끝번호에서도 더 물러섰다. 여러분들이 네. 표를 많이 찍어주면 내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동력이 생깁니다. 이랬죠. 예. 그래서 김대중 총재가 14번인 것처럼 저도 말번호로 하랍니다. 이랬더니 예. 이렇게 가까이 앉았었어요. 집무실에. 내 손등을 이렇게 딱 덮더니 사이적생이다 이랬다고 그 양반이. 사적생이다. 사적생이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한 게 있는데 내가 그 말은 오늘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때 사직생 한 게 아니라 사직사핵? 아 그래가지고 예. 신문에 아주 이쁘게들 기사가 났어요. 예. 그 다음 날 그 아침에 기사는 저도 기억해요. 그 다음 아침에 예. 이제 제 와이프가 그 기사를 보고 뭐라고 한 거 아십니까? 뭐라고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이 다음에 그 누가 알아주느냐 그랬더니 예. 과연 예. 당 안에서 왕따 돼버렸지. 예. 그러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는 그때 부산 나가서 이 일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대선 후보를 13,000명 대의원들이 주무럭거려갖고 될 때니까 예. 바깥에 여론조사 1등 이 안에 알겠습니다. 들어오면 왕따 될 때에 예. 국회의석도 포기했고 우군도 없고 이래가 내가 골로 가버리고 오늘 예. 이래가지고 이 꼴이 돼버렸는데 이거를 김무성 대표가 알고 있으나 지금은 대선 규정이 달라졌단 말이죠. 예, 예. 민심이 적어도 최소한 그럼요. 50%는 예, 반영돼 예.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과감하게 예. 내가 갔던 길을 가는 것이 나는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왕 말이 났으니까 사실 비례대표 말번 이거는 이제 김대중 말번 플러스 예, 알파 더 당선권 뒤로. 바깥에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한두 번호 정도 뒤에 그렇지.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세 사람 뒤에 물러섰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강력하게 그 표 결집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결과를 예. 서울 시내를 예를 들자면 예. 47개야 선거가. 근데 지금 20년 동안에 하나만 늘었더라고. 48개. 예. 47개 중에 27개를 당시에 이겼어요. 이겼어. 근데 그것도 전부 1% 차이. 예를 들면 서대문의 그 얼근지 각구에 그러면, 예. 이성은 의원이 500표 예. 차이로 그때 그 선거군요. 낙선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처럼 전부 그래서 저는 저의 그러한 이 선택과 예. 그 돌아다니면서 이걸 그냥 강조했던 거 이것이 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어쨌든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은 떨어졌고. 아니, 그래서 사흘 아니. 지나고 정무장관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안 한다 그랬죠. 왜 안 하냐 그러면 예.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 예. 이거 짜고 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직 포기하고 전국 뒤로 물서면서 비단 같은 소리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고마워하셨군요. 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놈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느냐 하고 궁리를 해가지고 근데- 불러서 정무장관을 하라 그랬다. 근데 그때 어려운 지역에서 그렇게 이 살신성인 한 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보면 알잖아요. 대부분이지 대부분. 그 사람들이 와서 고맙다고 인사는 했습니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김문수 예. 의원이 이제 부천. 부천에서 당선돼가 네. 개표 끝나고 나서 당사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10시쯤 예. 들어오자마자 이거 뭐 김문수 의원하고 나하고 관계는 선후배고 예. 덕담을 얘기합니다. 카페 절을 합니다. 아, 그래요? 선배님 때문에 그때 됐다고. 상대가 박지원 의원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참 어려운 선거인데 그러니까 그걸 극적으로 그것도 이겼어요. 1% 차이야. 예. 아, 그것도 그렇군요. 내가 이 전철 입구에 가서 여러 차례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보면 험지 출마론이 나름대로 큰 승부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박 대통령 가까이서 장관 수석 예. 지냈던 사람들이 예, 비단길에서 꽃가마 타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검지에 나가서 예. 예를 들면 안대희,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 네네. 서울 강북 지역 같은 데 나가서 낙선을 하더라도 예. 박 대통령 주변에는 저런 정말 의리를 지키고 은혜를 잊지 않는 네. 진실된 사람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 두 가지 아닙니까? 진실된 예. 사람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게 합당해야지. 은혜를 입혀놨더니 편한 데 가서 자꾸 쉽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알겠습니다. 되먹지 않았다. 이게. 예. 오늘 여기서 그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 그런 아니, 근데- 심보를 예. 유권자들이 한번 단단히 심판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뭐 출마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예, 얘기. 험지 출마론을 좀 적극 검토해 보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하는 얘기. 조언하신 걸로 그렇게. 만일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건 심보다 이거지. 아주 알겠습니다. 고약한 심보다 이거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